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일보, 시사제주, 제2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제주도 내 5개 인터넷 언론사와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4.13 총선 후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를 모시고 강 후보의 정치 철학과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용 후보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강지용 예비후보입니다.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교수이자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식 후보가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등록은 하셨습니까? 등록은 9시에 마치고 왔습니다. 그 새누리당 서귀포시 이 경선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1차 컷오프에 이어서 2차 이제 경선에서도 이렇게 경선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 경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법도 제시하면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허용진 예비 후보와 연대를 모색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새누리당 후보들도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모두 결과에 승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선에서 이들과의 어떤 그 연대, 융합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그 새누리당 그 예비 후보들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능력들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비 후보 때 많이 이제 고생들 하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강경필 예비 후보라든지 허용진 예비 후보라든지 강영진 후보 또 정은석 후보들한테 일단 뭐 같이 경선을 같이 했다는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일단 그 인사 좀 드리고 또 결과가 나니까 제가 후보들한테 전화는 다 드렸습니다. 또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못 만나서 약속만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우리 새누리 도당에서 공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하고 또 서귀포시 우리 당협에 또 공동선대위원들이 돼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기로 아마 그런 연대들이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본선에 대비한 얘기를 듣기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귀포시 공식 후보입니다.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 지역은 제주도의 모든 문제들이 집약된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강정의 그 민군 복합 관광 미항 문제. 이게 지금 군항은 완성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미항은 완성되지 않고 있고 특히 강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계획 거의 1조 1천억 원이 지금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군 복합 관광 미항 건설에 따르는 이 강정 주민들과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산에 들어서는 제2공항 문제, 이거 큰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는 곳입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감귤 주산지가 또 서귀포가 아니겠습니까? 무, 마늘, 콩 주산지가 다 서귀포입니다. 또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굉장한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 서귀포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보람도 느낍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서 다 이제 좀 잘 사는 행복한 서귀포를 만드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구나. 일도 많지만 그만큼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출마 의변을 들었는데요. 포괄적으로 서귀포시, 그러니까 서귀포 선거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이렇게 곁들여서 출마 의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공약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강 후보께서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공약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감귤 좀 살려야 되겠다. 예, 감귤은 우리 서귀포의 생명산업이다. 감귤로 인해서 지금 먹고 살아가시는 분이 지금 거의 한 5, 6만 가까이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귤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공약이고. 그 다음에 밭작물, 특히 무, 콩, 그 다음에 이제 마늘, 감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수산업, 제주도의 바다는 보고 아니겠습니까? 이 수산 정책을 좀 올바르게 좀 세워야 해서 어민들로 하여금 좀 안전한 조업뿐만 아니라 좀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해녀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해녀들에 대해서 해녀들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단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또 이제 중소상인, 일자리 창출, 특히 4.3 완전 해결을 위한 방법, 또 이제 경제 활성화, 관광,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가 5대 핵심 공약에다가 15개의 세부 과제로 해서 만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제주시도 그럴 겁니다만은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서귀포시가 발전이 안 될 것 같다. 4년 임기를 보장받아야 되겠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뽑아야만이 힘 있는 시장으로서 장기적으로 서귀포의 발전을 계획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 직선제, 이런 것들을 이번 공약에 담아놨습니다. 네, 세부적인 공약 내용은 앞으로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차츰 검증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 3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같은 당이어서 어떻게 평가 내리실지 좀 궁금한데 박근혜 정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지 않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오직 나라, 안보, 경제, 이거에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금 좀 위협한다든지, 경제 활성화도 좀 더 활기있게 나갔으면 하는데, 이건 또 국회에서가 법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님하고 국회가 공동 책임이다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대통령님보다도 잘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2년이 좀 다 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는데 이번에는 점수를 좀 매겨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저는 학점이 좀 짜기 때문에 B 플러스는 줘야 되겠다. B 플러스. B 플러스면 몇 점 정도? 86점 이상. 86점 이상이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2년 갖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많은 굳이 평가를 하라고 하면 그래도 도정을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대중앙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이런 점으로 본다면 B 플러스는 줘도 되지 않겠는가 봐지고, 원 지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A 플러스 좀 받으시라고. 공부만 잘하지 마시고 이 정치인으로서 A 플러스 받으시라고 제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5점은 어떻게 해서 감점이 된 겁니까? 이거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데, 역시 우리 도민들하고의 소통이 조금 모자라지 않은가, 좀 더 스킨십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원희룡 지사다운 한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한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거 있구나 하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완벽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주 현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이죠,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산의 그 예정 부지와 그리고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안, 이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주 6대 공약 중에 하나고 제가 또 입안을 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6대 공약 중에 하나 들어갔고 또 우리 도민들이 공항 뭐 유치하자고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중앙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대통령님 뭐 뵐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뵐 때마다 제2공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받아온 겁니다. 받아왔는데 이게 잘 만든 옥동자를 이제 탄생시켜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예타가 곧 나옵니다. 이제 올 상반기 내지 하반기쯤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좀 참으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고 특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국책 사업을 이건 4조 1.5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정말 국책 사업인데 이 국책 사업이 경제 제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칫 강정 민군 복합 관광 무양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일에 제가 앞장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켠에서 나오고 있는 뭐 입지 재검토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전혀 보시는 거죠?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갈등의 폭 이것이 더 증폭만 되지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으면 그 결론에 따라서 예정대로 추진은 하되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용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로 대변하고 이게 좀 이제 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특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게 나가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지영 후보께서는 대학 교수이시죠? 예, 제주대학교 교수이신데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정치로 나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제가 총장에 2009년도에 제주대학교 총장에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로부터 임명을 못 받았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있어서 선거를 치러줬고 깨끗한 선거를 했습니다. 아무 잡음도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런데 임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어느 한 개인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올바르게.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수용해서 대학교에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 뛰쳐나가서 이 부당한 것을 좀 고쳐 나가야 되느냐. 아주 오랜 동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10개월 이상 고민과 고민 많이 했다가 정치로 나가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는 앞으로 부당하게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했을 때는 저는 반드시 그건 뭐 새누리당이지만 나가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 후보께서는 뭐 2009년 총장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와는 좀 인연이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접 뭐 이렇게 후보로 나선 경우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선거를 지원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선거에 어떤 역할로 참여를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 신구범 지사 때입니다만은 그때가 제가 뭐 90년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 되고 저 40대 초반입니다만은 그래도 신구범 지사님이 저한테 제주도 미래 비전을 한번 짜보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저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정책적으로 제가 좀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이거 뭐 이런 이야기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한 지사님이 또 나올 때는 또 우리 제주대학교 총동장 회장이시기 때문에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도내 선거 말고 뭐 도외 선거 도외 선거는 뭐 대통령 선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12년도 19대 18대죠.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서기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 선거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나선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뭐 낙선을 했는데 19대 총선 당시에도 지금처럼 대학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나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학 교수직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휴직이나 뭐 이런 건 하지 않는다. 예, 휴직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수업은 하시고 계신가요? 수업은 쭉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21일까지 이 공식적으로 연가가 우리가 21일까지 법적으로 20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거 끝나는 날까지 연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관계획서 잘 제출하고 해서 왔습니다. 예. 그 현실 정치에 나서는 교수들, 이른바 정치 교수, 뭐 폴리페서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강 후보께서는 본인을 폴리페서로 구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 집안에는 뭐 아버지도 도의원도 하셨고 또 큰형님도 이제 국회의원을 나와서 그때 낙선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치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절대 정치하지 말아라.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지금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정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총장만 되면은 총장으로서 역할 끝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농민들하고 또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일하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장의 임명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나의 꿈이 뭐냐? 총장이 돼서 제주대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꿈이고 학생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좌절돼서 정치로 나가게 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왜 정치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뚜렷한 그러한 이제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했고, 만일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저는 뭐 못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꿈 안 했을 거니까요. 예. 본인 스스로 폴리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를 했기 때문에 뭐 단지 뭐 폴리페서의 좋은 점만 좀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현안 문제를 예. 몇 가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제주의 어떤 경제 규모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밝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 뭐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뭐 상하수도 문제 이런 생활 민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 우리 강 후보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이주민들 중에서는 또 재능이 다재다능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주 지역의 문화라든지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단지 하나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배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저도 잘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깊게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장 다닐 때마다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도민들께서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들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먼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분들의 어떤 갖고 있는 훌륭한 그 재능, 노하우들을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지 산업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와야죠. 많이 와서 좀 다양화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보단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좀 어두운 것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행정이 그런 것을 앞장서서 잘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4.3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행정자치부가 4.3 사건 희생자 가운데 남로당에 이제 가입이 되었거나 그 다음에 무장대 수계급 53명에 대해
재심사를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2일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광고에도 뭐 재심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서 왜 그분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꼭 4.3 때 되면은 극우적인 발언을 해서 잠잠한 우리 4.3 단체, 4.3 유가족의 가슴을 또 휘어파서 저희들을 낙선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재심사에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것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진짜 뭐 주장하듯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들도 역사에 다 희생양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포용 있게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4.3 특위위원장으로서 정말 시간이 저 선거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만은 만날 때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번에 못 오시겠지만은 예, 2017년도에는 반드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을 모셔서 4.3 유족들의 그 정말 한을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재심사에서는 아니 되고 뿐만 아니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더 심도 있게 좀 논의하고 특히 수용인 명예회복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난 68년 동안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왔습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상처,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잘 대우고 화해와 상처로 나가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 그렇게 하니 저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속이 터질 지경이고 제가 새누리당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분들은 제가 4.3 유족들하고 같이 맞싸우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서귀포와 관련돼 지역과 관련돼 있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래동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와 관련돼 있는 이 사업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전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제주도와 개발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고요. 우리 강 후보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제주도의 온갖 문제는 서귀포에 다 집결되어 있다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또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인도도 문제가 되고 누가 제주도라든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5월 달에 국회가 속개가 돼서 이 법안이 좀 유원지법 개정안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처리 못 되면은 어쨌든 간에 다시 입법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또 국회 이 뭐 재판이 좀 더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재발의를 좀 해서 일단은 요 급한 불을 좀 꺼놓고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JDC도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져라.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진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좀 지도록 또 하고 JDC도 근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계획을 해서 국토산업부에 꼭 있을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로 좀 가져와서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다 가져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쫀쫀한 거 가져오지 말고 JDC도 이제 제주도가 가져와서 제주도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JDC가 국토교통부나 누치부나 보고 제주도하고는 뭐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한다면 이거 5월 달에 꼭 처리되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 됐을 경우엔 다시 재발의를 해서 이걸 좀 처리를 하지 않았다가는 이게 국제적인 망신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제 손배상으로 인한 손실이 가져오기 때문에 꼭 유원지법을 개정해서라도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건 고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른 현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지금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또 교육청 간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내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도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돼 있는 문제 우리 강 후보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우리 교육감님들이 예산을 잘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편성적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좀 법을 개정해서 영유아 보육 어린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예산 싸움을 벌이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는데 부족한 재원이 한 2조 2천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하게 이제 저는 정부를 설득시키겠습니다. 정부가 더 큰 어른 아니냐. 정부가 먼저 좀 손을 좀 패서 좀 하라. 그 다음에 제도를 좀 개선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하다 못해 하위 70, 이제 무상교육 문제도 조금 좀 생각을 해서 하위 70%한테만 무상교육을 좀 하도록 하고 무상교육하고 상위 한 30%는 좀 돈도 내도록 한다든지 부족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먼저 좀 지원을 좀 해라. 그 다음에 급한 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좀 고쳐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제주도가 6단계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호복께서는 이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6단계 제도 개선 내용 안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부가세 환급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언지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간에 특별자치도 다운 그러한 역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중에 뭐 법안을 먼저 제출해 버렸습니다만은 JDC 같은 것도 이제 가져와야죠. 이제는 언제까지 중앙정부 산하에 놓습니까? 이제 국가가 지역에서 하는 일까지 뭐 콜콜하게 하지 말고 지역 제주도가 알아서 다 하라. 이게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끝으로 오늘 대담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서귀포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이번에 나서는 강지용입니다. 이제 16년 동안 서귀포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못 해봤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번 나서서 당선되어야만이 산남 지역의 현안 문제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주도의 모든 문제가 산남 지역에 축적되어 있듯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신민는 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지용이가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년입니다. 이번에는 꼭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를 뽑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용 후보 잘 들었습니다. 예,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민일보와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도내 5개 인터넷 언론사와 KCTV 제주방송은 내일은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